필터링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기꾼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라. 세상은 넓고 착하고 어리바리한 호구는 많다. 호구는 많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아주 귀하신 분 모셨는데 우리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자나깨나 사기 생각 항상 사기 생각만 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으로 있는 임채원 부장검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주요 경제범죄 조사단장이면 예. 주요 경제범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이게 말이 거창하지 한마디로 말해서 악성 사기꾼 잡는. 일반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경제범들은 이제 맞습니다. 조사하는 예, 예. 멋있습니다. 와, 어떻게 33년 동안 사기만 전담하시게 된 건가요? 예. 수사라고 하는 거는 특히 사기 사건은 게임이거든요. 네. 증거를 감추려는 자와 그걸 네. 찾으려는 자, 피해자가 찾죠. 네. 근데 검사는 도와주는 사람. 항상 사기꾼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네. 서로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양쪽을 불러서 피해자와 사기꾼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서로 이제 자기들이 한테 유리한 증거를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증거를 놓고 서로 공방을 벌이죠. 네. 그럼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또 제3자를 불러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또 둘러앉아서 증인하고. 한참 공방을 하다 보면 네. 실체가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그만큼 재미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거의. 여태까지 33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신 책이 그렇게 33년 동안 즐겁게 예. 업무를 보신 그런 노하우를 담은 책인가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90년 제가 초임검사 때부터 항상 느껴왔던 게 이 계약서 문구 하나 그 단어 하나만 있으면은 이 사기를 밝혀서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회수가 될 텐데 전혀 증거 확보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검사 생활을 한 지 20년 만에 사기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패턴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기꾼의 어떤 그 거래 단계에서 어느 지점에 와서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사기로 넘어가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면 사기 사건이 많이 줄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4년 정도 준비를 했고 1년 동안 열심히 있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66.2%. 10명 중에서 7명은 아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 지인이나 친척들은 나에 대한 정보를 너무 알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딴 사람은 못 믿어도 당신만은 믿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는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 관계와 인간 관계를 뒤섞습니다. 그리고 뭐 차용증 하나 써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내요. 우리 사이에 네, 그렇죠. 여기에 넘어가면 이제 최면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검사님, 제가 왜 그때 그 정신이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최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아는 분이 한번 당한 건데 소개받아서 이렇게 사귀면서 갑자기 한 2달 사이에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일단 혼인신고하자. 혼인신고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피해자가 여자분인데 여자분의 그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사업 자금을 이제 쓰자. 한 2억 정도를 땡겼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남자 태도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막 사기 전과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혼인 신고가 됐기 때문에 부부지간이잖아요. 형 면제라. 아예 처벌 자체가 안 돼. 이렇게도 되는구나. 네, 이게 사기꾼이 그까지 진화가 된 거지. 이 상대방의 약점 간파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저 사람을 내가 사기쳐서 돈을 이렇게 사기쳐야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자기의 속내, 그동안에 살아왔던 가짜 스토리 들으면 너무 가슴이 찡하고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자기 속내를 털어놔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내를 털어놓죠. 그러면 그 말 속에 이제 약점, 뭐 돈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진짜 똑똑하다 사기꾼들.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을 때 뭐 화낼 때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돈 얘기 꺼내면 무조건 손절해라. 통장으로 돈을 이제 빌려줄 때 넣어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꼭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1억, 2억도 현금으로 달라.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받을 수 없다. 그 차용증도 안 써져요. 이런 건 조심해야 돼. 간혹 보면 사기꾼들은 보면은 휴대폰 번호 자주 바뀌고요. 몇 개씩 가져다니고 그다음에 법인도 막 여러 개를 만들어요. 이게 휴대폰 번호나 법인 그 상호 명칭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주의해야 돼요. 차용증이나 뭐 카톡이나 뭐 하여튼 증거를 남겨야 되고 차용증을 받는 경우에도 차용증에
그 용도를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그 돈의 용도요? 그렇죠. 아. 빌려가는 용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리는 게 아니고 어디 쓴다. 네. 예? 어떤 기계를 산다. 아니면 뭐 주택, 연립주택 건축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뭐 어떤 용도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용도를 기재하고 통장으로 돈을 쏴주면 네. 통장에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만 조사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 갚을 의사나 능력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돈을 빌려줄 때만 그렇게 그 차용증의 용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갚을 때도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제 차용증을 써주잖아요. 네. 그럼 돈을 갚을 때 그 네가 써준 차용증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집에 놔두고 안 가져왔다. 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래요? 야, 뭐 다음에 좋은 뭐 다음에 좀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바로 여기에서 이제 당해가지고 원형 탈모증 걸린 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럼 그 빌려간 사람은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치. 빌려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떤 분이 이제 그랬어요. 누구 어떤 거래를 성사시켜줘서 1억 원을 받았대. 네. 근데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 어. 집에 갖다 놓기도 어려우니까 음. 한 달만 보관해달라고 이 피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어쨌든 이 피해자 사업도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조금만. 누런 봉투에 들은 5만 원짜리 이제 돈을 1억 원을 받아서 네. 자기 차 트렁크에 넣고 이제 어. 한 달을 가지고 다녔다가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돈을 달래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만나서 돈을 주는데 그 당시에 돈을 이 사람이 이제 보관할 때 네. 자기 딸이 뭐 로스쿨 다니는데 그 돈 거래할 때는 꼭 그 써야 된다. 현금 보완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금고 하나 써달라 그래서 거기다 서명해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수하려고 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옆에 식당 주인이 있길래 목격자가 있으니까 되겠다 싶어서 돈을 줬는데 돈 돌려주고 나서 3일 뒤에 왜 돈 안 주냐고. 또 달라고. 아, 그거 가지고 네. 그 차용증 그 있잖아요. 현금 보관. 그때는 뭐냐면 안 가져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새로 받으면 되잖아요. 아, 새로 쓰면 네.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그러네. 굳어가지고 이게 유연하지가 못해. 꼭 그걸 회수해야 되는 거죠. 아, 그 그럼- 자리에서 그 날짜로 새로 받으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 날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이나 이런 게 없으면 녹음기로 녹음도 그렇지. 누구한테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거 해서 처리했다. 네. 갚았다. 그렇지. 요즘에는 저도 그 문자 되게 많이 받는데 뭐 이제 주식 리딩 해준다고. 리딩 사기. 그 주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면서 네. 자기들이 이제 그 단톡방. 홍범 단톡방으로 이제 초대해가지고 막 지들끼리 뭐 어제 얼마 했는데 얼마 대박 났니 뭐 이래가지고 이제 네. 투자하게 이렇게 만들죠. 뭐 사세요 하면서. 그래서 음. 작년인가 그 어떤 주부가 그 말에 속아서 1억 원인가요? 넣죠. 어. 자기 전세금하고 아버지 소판 돈 다 합쳐서 넣었는데 네. 그러니까 돈 넣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한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뭐 워낙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 신속하게 이게 수사가 안 되니까 네.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유. 기사에 보면 밑에 댓글에 경제사범 좀 처벌 좀 강화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댓글들이 굉장히 되게 많거든요. 그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가 근데 봐요. 중요한 게 사람들의 어떤 그 거래 문화를 바꿔야 돼요. 아,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안 쓰잖아요. 네. 중요한 게 구두로 하지. 그게 문제예요. 현금 거래하면서 차용증도 안 받고 막상 고소하려면 안 되고 사기꾼은 막 뭐 하나 더 증거를 남기려고 그러면 화내고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증거를 남기는 그 증거를 남기는. 문화를 진짜. 이 정착시켜야 되거든요. 와. 아빠 휴대폰 액정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왔어. 요즘에 그거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게 내 강의 현장에서 그 봤어요. 보이스피싱 당한 분이 있었어요. 자기 딸인 줄 알고 어. 휴대폰 떨어져서 안 되는데 자기 뭐 선배한테 돈을 갚아야 된대. 그러면서 아빠 신분증 찍어서 보내달래요. 그래서 아빠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중에 아무거나 찍어서 보내래요. 그래서 뭐 뒤에 그 뭐 세 자리 또 해서 또 그것도 보냈더니 네. 그래서 이상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전화를 받으면서 아빠 나 그런 거 그 문자 보낸 적 없는데 그러더라고. 놀래가지고 거래 정지시킨다고 막 그 카드사 전화하고 막 했는데 그 사이에 360만 원어치 빠져나갔어요. 상품권 구매하다가 빠져나가. 와. 그래서 이런 액정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네. 그냥 레파토리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당한 사람이 많아요. 방금 그 케이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내가 돈이 나가버렸어요. 상품권 360만 원이. 이미 그러면 당한 상황에서. 당한 상황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빨리 이제 그 카드사에 전화하고 이제 네. 그 경찰에 신고하고 네. 빨리 이제 지급 정지를 시켜야죠. 아. 그다음에는 그 잡는 건 되게 어렵죠. 굉장히.
전세금 사기. 정확하게 어떤 케이스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사례 중심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죠. 네. 젊은 청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신림동 고시촌에서 투룸 정도 되면 전세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돼요. 네. 빌라를 지은 사람이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신탁 회사로 자기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이제 아. 등기부 상으로는 신탁 등기가 된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집주인은 아무런 거기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옆에 공인중개사가 이제 이게 진짜 위임받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 등기부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이제 계약하고 다 들어간 거죠. 진짜 서울에 올라왔던 지금 젊은 학생이라든지 네. 그 갓 취업한 청년들이 부모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그 돈을 전세금을. 이렇게 해서 마련해서 준 건데 대출해줬던 금융회사에서는 이건 무단 점유 아니냐. 그러니까 나가라고 지금 막 독촉장을 보내니까 이게 쫓겨나게 생긴 거죠. 근데 이거는 법 제도를 바꿀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죠. 그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내가 권리자라는 등기한 다음부터 이게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만 알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건데 사회 교육에서 알려줘야 전혀 안 돼. 5분이면 게임이 끝나는데 이걸 몰라서 네. 30명이 25억 원을 털렸고요. 진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가장 기본이에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네. 인터넷 등기소라고 딱 치면 네, 네, 네.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가 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700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가 권리자인지 다 확인되고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1,000원만 내면 돼요. 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돼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걸 몰라서 왜 이런 게 홍보가 안 되냐 이거죠.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이 13자리가 넘어서 1382 13자리를 빨리 알려줘 이런 뜻이겠죠. 1382라고 딱 치면 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넣으세요. 그래서 ARS가 나와요. 그러면 따다닥 치면 이 신분증이 위조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도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일 터지고 남은 사람들이 네. 이거 법 바꿔야 된다는 거지. 법 바꿀 문제가 아니라니까. 확인하라네요. 첫 번째 사기 예방 덕목에 재고하고 think twice 한 번 더 생각하라.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필터링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기꾼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라. 세상은 넓고 착하고 어리바리한 호구는 많다. 호흡이 많다. 사기꾼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네. 이번 달에 얼마를 갚고 뭐 매달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갚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그 차용 각서에다가 공증까지 시원하게 해줬더니 그걸 믿고서 외상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소한 구속까지 되면 어디서 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숨겨놨던 차명으로 숨겨놨던 돈이 일부라도 나올 나오는데. 확률이 높은데 이 사람이 그걸 못 참은 거죠. 그래서 아. 두 번 사기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준다고. 줄게 고소 취하해줘 딱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또 지인이고 막 가족이거나 이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그쵸.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오늘 검사님 모셔놓고 좀 시원하게 우리 사기범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 영상과 이 책을 대학교 교양 과목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필수로 진짜. 듣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야말로 피해자들의 그 재산과 눈물과 목숨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를 빼봐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돈 거래할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꼭 확인하고 재고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신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만이 살 길이다. 대박만이 살 길이다. 전 국민 감사합니다. 이제 사기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빨리 되도록 네, 예.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